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미리 이미 떠나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2주도 안 남았어요. 스프링 캠프 준비 기간.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26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장 위험해 보이는 두 선수가 있죠. 바로 손아섭 선수와 홍건희 선수인데요. 롯데가 손아섭 영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그래도 혹시 영입할 거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롯데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영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교통 정리도 너무 힘듭니다. 이미 뭐 쓸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손아섭까지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FA를 영입하지 않은 것도 저는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탁 치고 나온 선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전급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2명씩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정리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지 손아섭과 낭만을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손아섭 선수의 행선지는 키움도 관심이 없고 하나 말고는 없는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 홍건희 선수 두산과 2+2년 계약을 맺었는데 2년 15억이라는 나름 준수한 그 계약을 거절하고 옵트아웃을 실행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2년 15억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 아시아 쿼터제의 영향일까요? 아시아 쿼터로 뭐 20만 달러를 다 써도 3억이니까 그러면 연간 3억 원 정도의 불펜의 매력이 이미 아시아 쿼터로 다 각 구단이 지금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홍건희 선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만 홍건희 선수를 영입을 할 텐데 과연 홍건희 선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롯데는 손아섭 영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해 소지 전면 차단. 요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계자는 손아섭 영입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롯데 출신 베테랑 교타자 손아섭이 FA 시장에 고전하면서 친정 복귀설이 관심을 모았죠. 실제 뭐 결론적으로 롯데는 손아섭 영입 전에 관심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가 아니라 그냥 제로입니다. 그냥 제로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손아섭을 둘러싸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자, 손아섭은 시즌 타율 3할과 100안타가 보장된 국내 최고의 교타자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옛말이죠. 시즌 타율 3할 보장도 안 되죠. 100안타가 보장은 뭐 풀 시즌을 뛰면 100안타는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아섭 선수가 이제는 뭐 거의 지명타자예요. 현재 2618안타로 KBO 역대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예요. 그래서 그가 안타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기록은 새로 쓰여지는 거고 사상 최초 3000안타도 가시권인데 이제 2022년부터는 거의 뭐 수비를 하지 못한다. 수비 이닝이 2025년에 361이닝까지 감소했고 그마저도 사실 하나로 와서는 거의 수비가 아예 없었죠. 사실상 지명타자라고 봐야겠죠. 수비를 본다 하더라도 수비를 잘 보지 못하죠. 최근에 KBO 리그는 전문 지명타자를 꺼리는 추세예요. 체력 안배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명타자 포지션은 휴식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용호 선수처럼 아예 그냥 미친듯이 잘 쳐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손아섭 선수처럼 뭐 주전보다 잘 치는지 안 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주전들의 이 체력 안배 차원에서 지명타자 자리를 돌아가면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죠. 롯데 같은 경우는 전트란, 전준우 선수와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가 좌익수 지명타자를 번갈아 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팀 롯데가 손아섭을 다시 품는 시나리오는 낭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롯데자이언츠가 9년 전에 가을 야구에 진출했을 때 손아섭 선수가 가장 좋은 활약으로 롯데의 가을 야구를 이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손아섭의 전성기는 그리고 사실 롯데에 있을 때였죠. 그래서 손아섭을 슈퍼스타로 만든 롯데와 돌아와 3000안타를 완성하는 그림은 야구 팬들의 낭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손아섭은 그야말로 부산 출신의 부산 사나이예요. 아직도 부산 사투리를 쓰고 있죠.
그런데 2017년 시즌 이후 첫 FA 자격을 얻어 98억 원의 롯데 잔류를 선택했지만 그 다음 2022년에는 두 번째 FA 때 4년 64억 원에 NC로 이적했고 작년에 2025 시즌은 NC에서 하나로 트레이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갈 곳이 거의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2년 15억을 포기하고 옵트아웃을 했던 홍건희 선수가 이제는 기간 욕심 버렸다. 그러니까 홍건희 선수가 한 4년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2년 15억보다도 솔직히 낮은 금액을 계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구단이 갑이에요. 홍건희 선수를 갖고 구단들이 이제 싸우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우리 홍건희 없이 하겠다. 이미 세팅도 다 됐고 훈련도 떠나는데 지제 와서 홍건희를 우리가 잡겠다. 비싼 금액에 저는 이런 구단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홍건희가 죄송합니다. 원소속 구단이었던 두산 베어스 11월 17일 옵트아웃을 발동해서 구단에 전달해달라고 밝혔어요. 2 플러스 2년 최대 24억 5천만원. 그래서 실제로 이 2년 동안은 9억에 했었고 남은 2년은 이제 15억에, 그러니까 뒤에 오히려 계약이 밀려있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2024 시즌만 하더라도 홍건희 선수가 무려 65경기 59와 3분의 1이닝 4승 3패 9세이브 11홀드 평균 자책점 2.73 45 탈삼진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런데 2025 시즌 팔꿈치 통증 여파로 20경기 등판해서 2승 1패 자책점 6.19 15 탈삼진 15볼넷. 자, 그러면 솔직히 이 성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계약하기는 쉽지 않죠. 정말로. 왜냐하면 이 정도 6점대 방어율에 사실 팔꿈치 통증으로 안 좋았던 거니까. 그러면 홍건희 선수가 2026 시즌에 잘할 거라는 이제 보장이 없는 거니. 물론 그동안 보여준 게 있지만. 그래서 선수들이, 구단들이 특히나 저는 아시아 쿼터가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홍건희 선수가 첫 2년 계약이 끝난 뒤 2년 15억 규모의 선수 옵션이 있었는데 옵트아웃을 발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단으로 이적 시 보상 선수와 보상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두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길이 없어요. 이게 가장 문제죠. 홍건희 선수는 2020년 두산으로 트레이드 된 뒤 기량을 만개했어요.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홍건희를 두고 두산 관계자들의 칭찬이 끊이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두산 투수는 투수 조장까지 맡아서 두산 투수들이 종신 투수 조장을 거듭 외칠 정도로 라커룸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홍건희 선수가 금액보다는 보장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계속 고심하다가 옵트아웃을 결정했는데 규정상 두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무엇보다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하고 떠난 두산 팬들에게 정말 죄송했다. 두산 유니폼을 입은 뒤 모든 일이 잘 풀렸다. 두산 팬들께서 옵트아웃 선언한 뒤에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 많이 보내주셨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쉽게 두산과는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러면서 홍건희 선수가 아무래도 다른 구단들은 내 팔 상태에 대해 우려하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나는 몸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구단들은 이제는 비싼 값을 지불할 확률이 저는 거의 없다. 그러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조건보다 눈높이를 낮췄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같이 현실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한다. 기간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잘 조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팀을 결정하고 싶다. 제 생각에는 어떤 구단이 홍건희를 영입하더라도 옵션을 어마어마하게 걸 것 같습니다. 금액도 2년 15억을 맞춰준다 하더라도 옵션을 어마어마하게 걸거나 아니면 2년 15억 미만의 금액으로 저는 아마 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